안녕하세요, 고고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을 즐겨보는데요. 꽤 오랫동안 이것저것 많은 웹툰을 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인상이 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인상 깊은 웹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웹툰이 바로 나빌레라입니다. 그리고 그 웹툰이 현재 드라마로 방영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웹툰 속 설정과 다른 것들이 있을 걸 알기에 볼 예정이 없었지만 1, 2화를 의도치 않게 보고 역시 내용이 좋다라고 느껴서 금세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3화를 보고 있는 와중에 사람의 관계와 심리적 영향에 대해 번뜩하는 순간이 생겨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관계 속의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인물을 통해 심리적 흐름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덕출할아버지의 경우 9살에 가진 꿈을 70세가 될 때까지 간직하였지만 단 한 번도 그 꿈을 위해 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70세가 되어 세월이 주는 익숙함, 공허감과 같은 심리가 극 초반에 비추어지죠. 상가집에서 나온 늙으면 이별도 익숙해지니까 라는 대사라든지 햄버거 가게에서 배달을 하는 전 직장 동료와 만나 하루가 너무 길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대사를 한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극중의 이교석 할아버지를 통해 설렘, 희망, 기대의 불씨로 조금씩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오는 심리적인 위기가 덕출할아버지께도 옵니다. 공연을 보고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무대에도 객석에도 나 같은 늙은이들은 없더라. 당연한 거지. 뭘 기대한 건지 몰라 라는 대사를 통해 위기가 왔음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최혜남 할머니의 다 그러고 살아 라는 핀잔을 듣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레와 관련된 추억이 서린 여러 티켓과 물건들을 버리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이교석 할아버지와의 통화. 버리지 마라. 알았냐? 버리지 마. 라며 덕출 할아버지의 꺼져가던 기대와 희망의 작은 불씨는 그 순간 불꽃이 되었고 덕출 할아버지는 발레를 배우러 가시게 됩니다. 드라마 상에서 여기까지 덕출 할아버지의 심리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이교석 할아버지와 해남 할머니의 역할이 돋보이네요. 그렇다면 채록이는 어떨까요? 채록의 심리는 그늘이 져있고 까칠함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까칠하고 공격적인 모습과 달리 가족 앞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 여리고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아버지 이무영의 전화에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냉장고 문에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남길 때 이런 모습들이 얼핏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3화에서 아버지 이무영과 만나 화를 내는 모습은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투정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이처럼 채록이는 본인의 여리고 약한 부분을 들키기 싫어서 까칠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채록이의 심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죠. 70세 할아버지 덕출을 통해서 말입니다. 2화 초반 할아버지를 왜 가르쳐야 하냐며 스승 기승주에게 말하던 모습과 달리 2화 뒷부분에서는 할아버지와 연습실 사람들의 모습에 미소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3화에서 가슴찡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정 주요 대상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록의 심리를 흔드는 할아버지와 호범의 말다툼 말이에요. 정말 덕출 할아버지의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채록이 탓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호범이에게 따로 괴롭히지마 채록이, 웃지 말고 채록이는 크게 날아오를 사람이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채록에게 할아버지의 존재가 특별히 스며들며 조금씩 그늘진 모습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죠. 이 외에도 덕출 할아버지가 발레 연습실에 오게 되면서 기승주의 얼굴에 웃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연습실 사람들의 발랄한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만큼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덕출 할아버지가 이 발레 연습실 멤버들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셨을까요? 3화에서 덕출 할아버지께서는 또 한 번 위기를 맞닥뜨리죠. 해남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발레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눈앞에서 잔인하게 가위로 댕강댕강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몰래 꿋꿋이 발레를 하라고 하고 계시죠. 그때 채록이가 웬일로 할아버지께 정면 돌파를 하자며 선 제안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주저하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드디어 할아버지께서도 반대로 채록이로부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전부터 목적이 따로 있었다지만 할아버지가 발레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승낙해준 기승주, 발레 연습실 내의 멤버들이 할아버지를 나이가 많다거나 불편하다 하여 멀리하지 않고 받아주어 즐겁게 지내는 모습까지. 이런 채록이를 포함한 발레 연습실 사람들의 영향이 할아버지께서 힘들지만
꿋꿋이 발레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그 발레에 대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세상 어디에도 일방적인 영향은 없을 뿐더러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개인의 특별함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께 공유하고 바뀌어가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당분간은 감동적이고 즐거운 나빌레라 내용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덕출 할아버지 칠순잔치에서 할아버지의 딸인 성숙을 보고 며느리 에란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가족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덕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뿅!